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어선과 기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정보를 바로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2.99톤 경남 어선 허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어선중개사들의 선관주의 업무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어선중개사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린다고 손치더라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운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번호 99번 연안통발 연안복합허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경남이고요. 자, 선체는 이렇게 전면은 생겼습니다. 자, 매물번호 99번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은 선체 정보, 전자장치는 뭐가 달려있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정서를 보시면요. 이 배는 1, 2년 즉 2012년 10월 30일 날 진수가 되었고요. 자, 올해로 12년 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이쪽 저쪽으로 된 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데 저는 10년이 넘은 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면 엔진 개방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톤수가 작을 때는 압력 실험하고 개방 검사도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299 같은 경우에는 개방 검사를 싹 다 해야지만 검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년 되면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99톤입니다. 선박용 디젤 기관 157마력 터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검사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증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의 종류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57마력 되어 있고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29일 즉 5년 동안 이 허가가 유효한데, 자, 2톤이 넘는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선중개사들은 항상 해수부에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거래 시스템 사이트에서 우리 선주님께서 보내온 아니면 내가 직접 보고 찍어온 거와 실제로 등록된 거를 확인을 해 봅니다. 이게 이제 선관주의 업무죠. 예를 들자면 어선 거래 시스템, 즉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주님께서 저한테 보내온 어떤 자료는 이렇다. 그럼 서로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믿어야 될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거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고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그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발견 다음에 다시 매물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안 통발과 연안 복합 허가가 두 개 달려 있고요. 물론 선박용 디젤 기관이고 톤수는 2.99톤이고 보시면 157마력인데 여기는 터보 이런 거는 뭐 표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터보 달린 거 안 달린 거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자, 검사증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번호 99번이고요. 2.99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최종 검사일이 2022년 8월 31일인데 내년 2025년 10월 29일 여기 제1종 중간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체가 뭐 많이 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개조를 했다든지 엔진을 갖다가 교체를 하고 뭐 검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는 거지 뭐 엔진을 개방을 해서 뭐 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검사 신청하고 간단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검사관들이 젊은 분들이라 금방 와가지고요 빠릿빠릿하게 잘 해줍니다. 금방 해줘요. 치수 딱 재고 도면 가져와가지고 치수 넓이 깊이 재고요. 그 다음에 도면 보고 브릿지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엔진 마력이 맞는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를 들자면 남해면 남해, 한빛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사진만 찍어서. 이런 거는 뭐 크게 중간검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은 전체적으로 우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가 조금 낡은 듯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권현이라고 하죠. 권현이라고 하는 여기, 즉 가시신구 여기에는 빨간색을 도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청색을 도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본인의 취향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10년이 좀 넘어서니까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번 올리면 깨끗한 선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FRP 10년 조금 넘었으면요 그렇게 뭐 낡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배도 뭐 튼실하고 괜찮습니다. 자, 양만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주로 통발을 많이 했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게 이제 통발을 올리는 양만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잠시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 이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에 따라서 8mm를 열 수도 있고 7mm 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안에 있는 그 볼트를 풀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 이분은 여기에 홍합 있지 않습니까? 홍합 집어넣어서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발에 집어넣어가지고 조업을 많이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면에서도 조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닷을 꺼올린다든지 아니면 요 대립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립기를 올릴 때 필요한 유압 장치 로라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니까 하나 올라와 있네, 애기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이 어선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좀 더 추가할 거라든지 조금 손먹을 거야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이 배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이 가지고 가셔서 조금만 손보시고 바로 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문어 거머기가 들어오니까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문어를 이제 7월 8일 되면은 거머기가 풀리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 한 달 며칠이라는 그 기간이. 이제 그 지나고 나면 진짜 치열합니다. 그때부터 가을까지는 문어를 잡아서 이제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미리 이렇게 가지고 가셔갖고 올려서 좀 손보고 여러 가지 자기 구미에 맞는 세팅을 한 다음에 조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개 영상을 동시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각종 장치들 우연에서 보는 거 엔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장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자장치는 기본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VPS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프 하나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있어야 될 VHF 무전기 되어 있고요. 조금 구형인데 나비스 3100 플로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장치가 달리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부가장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만기는 원래 이렇게 떡칠을 해놔야 됩니다. 구리스 내지는 페인트를 가지고 도색을 많이 해놔야지만 그나마도 바닷물에 이제 견딜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보기는 싫지만 사실상 내구성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바닷물에는 견디는 게 없어요. 바닷물에는 사람 손도 거짓말식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았거나 보기 싫다고 손 치더라도 기름 치고 그리스 치고 그 다음에 용이 헝겊으로 그리스를 땀뽕 묻혀서 감아 놓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고무야 뭐 좀 덜 상하겠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스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스텐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스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스텐이면 장력이 약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스테인리스 녹이 안 쓰는 스텐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놔 놓으면 좋을 건데 아마 가공하기가 조금 스틸보다는 스테인리스가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도가 너무 강하니까 아마 꽉 조여지는 부분이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스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헝겊에다가 그리스 잔뜩 묻혀가지고 칭칭 감아 놓는 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보기는 싫어도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립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립기 쪽에 올리는 유압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뭐 올릴 때 이걸 이제 써야 되겠죠. 양방기는 어느 정도 이상 힘이 붙이면 유압이 터지든지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깊은 바다 쪽에 가셔갖고 작업을 할 때는 혹시라도 통발이 여러 개가 그냥 막 무대기로 엉켜 있으면요. 일반 양방기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립기를 이용해서 뽑아 올리고 자르고 하는 수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보시면 조금 먼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끔 선실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통영이나 남해에서 이 배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욕지도 가셔갖고 조업하시고 야 고기 잘 나오는데 내요 한 하루만 머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욕지에 자부포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배 대놓고 하룻밤 묵고 거기서 밥 해 드시고 혹시 시장 볼 것 같으면요 조금 일찍 들어가시면 거기 마트도 있어요. 시장 보셔가지고 밥 해 드시고 여기서 쉬다가 새벽에 일찍이 조업 나와서 하셔도 될 만큼 충분한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엔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은 처음에 건조할 때 달렸던 거니까 12년 이제 조금 설정은 되었고요. 이제 2년 전에 이게 이제 개방 검사가 다 완료가 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는 전부 다 주물로 되어 있고 피스톤이나 이런 거 외부에 있는 링이나 아니면 서리부만 교체를 하면 뭐 새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필요한 오일 순환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워터 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새로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게 많이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요 코코보드 쪽에 물이 새는지 보고 샤워드가 휘었는지 보고 이런 것만 조금 점검을 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샤워드가 잘 휘어요. 혹시라도 돌밭에 들어가서 그냥 잘못 돌리면 이 샤워드가 휩니다. 그때는 배가 저속에서 조금 고속을 올릴 때 굉장히 틉니다. 드르르 해요. 그러면 아 이게 샤워드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엔진 룸 뚜껑을 열어가지고 잠깐 보시면요.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운전을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매물을 내놓을 때는 가서 뭐 다 일일이 시운전 해보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엔진 시동 걸어보고 소리만 들어보고 그다음에 각종 장치 이상이 있나 없나 배가 뭐 어디 들이받친 적이 있나 없나 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또 수협이나 이런데 돈을 이제 담보를 잡히고 이거를 돈을 대출을 했나 이런 것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 가실 분, 즉 매수하실 분들은 반드시 가셔가지고 시동 걸고 그다음에 워밍업 조금 한 다음에 한번 쫙 돌아보고 맨노트로 나가는 거 확인하시고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격 형정하시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99톤이고요. 연안 통발, 연안 복합허가 달려 있습니다. 매물 번호는 9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허가입니다. 자, 지금 2.99가 그나마도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자, 경남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발을 베이스로 깔고 복합을 하나 올리든지 아니면 자망을 하나 올리든지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조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 어업을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구에 따라서 이 거먹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어족 자원을 살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통발을 하다가 만일에 통발에 거먹이가 들어오면 뭐 복합으로 뭐 junak을 다른 걸 하겠다. 예를 들자면 뭐 장어 같은 걸 하게 되면 장어는 금지체장, 항문장이라 그러죠. 그것만 크기만 맞지 않으면 1년 연중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망 같은 경우에는 잡혀 올라오면 결국은 살려줘야 되겠죠. 그 외에는 뭐 필요한 고기들 잡아서 위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게 2.9톤이고 또 그 다음에 제일 가성비가 괜찮은 게 연암 통발과 연암 복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저는 자망을 선호하는데 복합 허가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준하게 되니까요. 자망 같은 경우에는 물때에 따라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를테면 통발하고 자망이 돼 있다 그러면 물때에 따라서 못할 때 통발을 넣어서 이제 인터벌 맞췄어요. 4일 담가 놓든지 5일 담가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선중개자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